스트리트 뉴스 3월 31일자 월드와이드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좀 늦게 올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화이트 하우스 briefed lawmakers on a roughly 2 trillion infrastructure plan that also calls for raising taxes on companies ahead of Biden's expected unveiling of the proposal.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앞서 입법자들에게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기업에 대한 증세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제안하기에 앞서서 백악관이 먼저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다는데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너무 적게 쓰는 것의 위험이 너무 많이 쓰는 것의 위험보다 크다라고. 우리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 베니핏이 그 위험보다 크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인용인가 봅니다. 너무 적게 쓰는 것의 위험이 너무 많이 쓰는 것의 위험보다 크다라고 했고 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로의 회기를 주장하면서 지난번에 썼던 그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자금 말고 별도의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금 국회에 요구하는 그런 지금 브리핑입니다.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가 예상돼서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ships were again moving through the Suez Canal, but estimates varied as to how long it would take to clear a backlog of shipping through the channel. 백로그는 할 일이 쌓이는 게 백로그죠. 선박들이 다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움직이고 있지만 해협을 통해 남은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될지에 대한 추정치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수에즈 운하는 해상무역의 13% 그리고 원유 수송의 10% 정도가 활용되는 운하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총 437척의 선박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풀리고 나서 113척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200km짜리 운하를 통과하는데 총 16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적체돼 있던 백록으로 있던 선박들이 완전히 풀리는데 3, 4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거는 스페인산 송아지와 양, 루마니아 암소 이런 것들을 수송 중인 선박들이 있었는데 가축 수송선이죠. 풀리자마자 제일 앞으로 보내서 제일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 가축들은 뭐냐면 이제 그 이슬람 라마단 축제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가축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라마단을 위해서 파도가 높게 쳤는지 하여튼 다행입니다. 세 번째, witnesses testifying at the trial of Derek Chauvin described watching and in some cases taking video of the encounter between the ex-police officer and George Floyd. encounter라는 말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말인데 encounter, 이렇게 조우하는 거죠. 마주치는 거, 사람이 서로 마주치는 게 encounter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경찰과 용의자가 경찰이 생각한 이제 소위 혐의자가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인카운터링입니다. 내용을 보면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은 목격한 것을 묘사하였고 몇몇의 경우엔 전직 경찰관과 조지 플로이드 간의 접촉 장면, 인카운터에 대한 영상 촬영에 대해서 묘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피고가 이제 탄원을 했는데 자기는 무죄라고 그것은 무시되었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는 지난 건데 남아있네요. 자, 네 번째 The US and other countrie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HWO-led mission to China to explore the origins of COVID-19. concern, 우려죠, 우려. 미국과 다른 몇 개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탐사를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중국 방문 임무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WHO가 중국의 그 연구 자금을 받고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기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시큰둥한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인디펜던트 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또 아스트라제네카 뉴스인데 Germany said it would restrict the use of AstraZeneca's COVID-19 vaccine for people under 60 following new blood clotting incident. 독일은 새로운 뇌혈전 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케이스들이 발생함에 따라 60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지는 아니고요. 제한입니다. 지금까지 접종한 270만 명 중에서 뇌혈전 사례가 31건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조치하기를 60세 이상의 경우에 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의사가 허가한 경우에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이제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참 헷갈리겠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독일 전체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9월 말까지 원래 완전 접종 완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Biden announced his first judicial nominees using his early choices to place an emphasis on bringing more racial and professional diversity to federal court. 이제 연방법정의 판사들을 이제 뽑는데, 물론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지만, 추천을 한 거죠. 지명을 한 겁니다. 바이든은 그가 최초로 선택한 사법부 지명자들을 발표했는데, 그의 선택은 연방법원에 보다 인종적, 직업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최초 이슬람교인인 미국인을 연방판사로 앉히게 되고, 그다음에 최초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워싱턴 DC의 연방사실심 법정, 제1법정이죠. 판사로 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유색 인종 여성을 메릴랜드 연방판사로 앉히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아주 획기적인 대통령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판사를 지명했다고 해요. 상소법원 3명, 지방법원 7명.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이 요건은 이제 50대 50 이지만 부통령이 결정권을 마지막 표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죠. 흑인, 여성, 이슬람교도 아주 다양한 그런 사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셜 프로그레스 인덱스 상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치적 권력에 있어서 상위에 여성이 올라가 있는 게 굉장히 낮은 나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셜 프로그레스 임퍼러티브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여성의 기회가 좀 적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미국의 이런 행동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Biden administration is suspending collections on defaulted student loans held by more than 1 million borrowers. suspend는 이제 이렇게 멈추는 거죠. 이렇게 매달리는 거 멈추는 거고, 컬렉션은 이제 수집하는 건데 좋은 의미로는 수집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채권을 추심하는 거예요. 채권 추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연체된 학생 융자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중단시켰는데 이는 100만 명이 넘는 대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14만 명의 학생에 해당되는데 이제 그 소위 연체를 하고 있는 거죠. 디폴트가 난 건데 이는 이제 페더럴 패밀리 에듀케이션 론 프로그램 같은 이제 그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융자가 된 건데 대학생 융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10년 전 금융위기 때 이제 교육부에서 인수를 했지만 아직도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대여자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이 대여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금융기관이고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냥 컬렉션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여기까지 월드와이드 뉴스 마치고요. 그 다음에 피크 오브 더 데이는 오늘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단 한국 키워드가 들어가는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에즈 커넬 트래픽 is slowly resuming. 수에즈 교통이 트래픽이 천천히 이제 재가동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뉴스에 보면 한국 컨테이너선 운용사 HMM이 그 중에 이제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대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500마일, 즉 4,000km를 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커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말씀드린 건데 소위 인디펜던트 리뷰를 요구하는 국가 중국에 대한 WHO의 보고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검토 요구를 하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AJAX가 인디안 말이라고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에야스라고 그러니까 에이아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용맹을 떨친 장군의 이름인데 에이젝스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